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사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제가 개인 일정으로 많이 좀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근데 시간이 조금 나서 짬이 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이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은 또 얼만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보호자분들이 가족들을 간병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면 막상 간병일이 다가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의 간병이 부모님에게는 또는 친지들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 걱정보단 저는 자신의 모든 일을 이렇게 버려두고 지금 가족을 진심으로 돌본다는 것을 선택했던 그런 것에 저는 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서 처음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가짐과 또는 다르게 막상 간병을 시작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 간병을 하게 되면 일단 병실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실에서 시작되고 병실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급성기를 지나고 침상 환자, 와상 환자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해당이 돼요. 자, 침상 환자, 와상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병실 안에서, 침실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는 병실이 되겠고 집에서는 침실이 될 거예요. 그럼 침대에서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침상 환자들한테 제일 두려운 거는 욕창입니다. 그럼 욕창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바로 체위 변경이거든요. 그러면 체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2시간 만에 체위를 이렇게 변경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시간만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해서 절대 욕창이 예방되지는 않아요. 욕창은 그런 체위 변경 말고도 개인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요. 많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욕창은 체위 변경만 잘했다고 오지 예방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그거를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을 줄여줘야 되니까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일어날 수 없죠. 그럼 보호자분이 일어날 수 있게끔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환자분을 이렇게 세워서 안고 뒤에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럼 환자분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웠다기보다는 이제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게 됐죠. 우리가 병실에 있든 침실에 있든 집에 가게 돼도 전동 침대를 보통 장기요양보험이나 해서 대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정동 침대는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그럼 높낮이 조절이 되면 우선은 환자분을 앉혔을 때 제일 위험한 거는 넘어지거나 혹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높낮이 조절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래서 제일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낮게 맞춘 상태에서 환자분을 세웠어요. 앉혔어요. 그러면 양발이 바닥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양발을 바닥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영상이랑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할 건데 바닥에 딱 닿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옆의 각도는 발목과 무릎이 다 90도가 되게끔 어느 정도 맞춰주고 사실 90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각도를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은 앉기 전에 먼저 발바닥이나 발목이나 이쪽에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하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목을 범위를 많이 만져주고 발도 이렇게 발바닥을 꼭꼭 눌려서 이 발바닥에 눌려서 지금 이 발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요. 이 발이 발바닥에 닿으면 아까 만져줬던 그 발이 발바닥에 닿았구나. 내가 좀 지지하고 힘을 줘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앉아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앉아서 환자분 발이 이렇게 댕댕댕댕 떠 있어요. 자, 댕댕댕 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균형 감각에도 안 좋고요. 댕댕 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감각적인 입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발이 발바닥이 꼭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양말 같은 거 신었을 때는 벗겨서 발바닥에 직접적으로 그런 감각 자극이 좀 들어오는 게 훨씬 환자분의 멘탈이나 이제 인지적인 거나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팁이에요. 그래서 두 다리가 꼭 닿여 있게끔 우리가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요. 발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발목이 이렇게 우리가 돌시플렉션이라고 해서 발목이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처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처진 상태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이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앉았을 때, 재활을 한다거나 어떻게 앉았을 때 종아리 근육이 단축이 돼서 우리가 바로 세우면 이렇게 까치발이 됩니다. 그럼 까치발이 된 상태에서는 뭘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보행을 한다거나 걸어 다닐 때는 까치발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뒤꿈치가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분이 누워 있을 때도 침상에서도 우린 발목 그 레인지, 각도를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 발목 각도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병실에 바로 누우면 발이 이렇게 발목이 되어 있으면 그쪽에 이렇게 우리가 체위를 보조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어떤 베개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세워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각도를 유지해주면 이 각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발목이나 이런 데 관절의 구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장치나 이런 베개나 이런 게 적절한 게 없다라고 하면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 1.5리터, 2리터 생수병 있죠. 그 페트에 물을 담아서 그 밑에 두고요. 수건을 덮어서 거기 위에 발을 딱 받치면 사이즈가 딱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발목이나 이렇게 해주고, 발목을 하고 나서 무릎 정도가 너무 펴 있어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수건을 조금 이렇게 얇게 말아가지고 발목 밑에 이렇게 끼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계속 끼우고 있으면 또 그것 또한 무릎이 구축이 되니까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하는 이 운동은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치료사분들이 뭐 이렇게 올라와서 병실에서 이렇게 우리 베드사이드라고 하는 치료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치료를 하루에 뭐 30분, 1시간만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런 관절 가동 운동 범위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의 관절 가동 범위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해줘야 되냐? 우리 보호자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몸이 굽혀지고 손도 이런 거는 다 한 번씩은 구부려서 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느 정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픽 펴고 구부리고 목도 똑같아요. 목도 옆으로 올리고 손 같은 것도 다 똑같습니다.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치료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치료를 할 때 유심히 살펴보고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하고 유튜브에 사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하는 거는 영상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러니까 침대에서 내려왔을 때 발바닥에 발이 닿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는 게 휠체어에 앉았을 때예요. 휠체어를 앉을 때는 우리가 발판을 이렇게 발을 올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말고 어디에 정차를 했을 때, 특히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발판에 발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로 가게 돼요. 뒤로 가면서 우리 골반이나 이런 위치는 이렇게 포스테리 틸팅이라고 이렇게 후방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자세가 되게 이렇게 기우트고 넘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며 환자는 마비 쪽으로 계속 치우쳐져 있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하셔야 될 거, 어디 대기가 좀 길어진다거나 휠체어에 좀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테이블 앞에 가요. 테이블 앞에 가서 발을 먼저 일단 두 발을 바닥에 딱 붙여주셔야 돼요. 신발을 신고 있어도 두 발을 바닥에 붙여서 환자분이 몸이 더 이렇게 기울이지 않게.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는 휠체어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몸보다 너무 큰 거를 하게 되면 몸의 방향이 더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휠체어도 본인 몸에 맞게끔 이렇게 접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발을 명심하세요. 두 발을 어떻게 한다? 바닥에 딱 놓는다. 그래서 이것만 잘해줘도 환자들이 재활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인 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팁 말씀드릴 게 병실에 보면 우리 침대에 보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판이 있는 책상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발 밑에 보면 이렇게 올려서 쓰잖아요. 그게 보통 밥을 먹을 때 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신데요.
물론 그 용도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밥을 드시고 있고요. 그 용도 외에도 호흡곤란 환자들이나 환자분들이 앞쪽으로 쏠린이나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호흡곤란 환자들이 호흡이나 곤란할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숙이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호흡을 하는 경우 그때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병실에서 절대, 그러니까 침대에서 밥을 못 먹게 합니다. 침대에서 밥을 먹게 되면 우리가 침대에서도 밥을 먹고 침대에서도 똥 싸고 침대에서 모든 걸 다 하죠. 근데 사실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의 기본은 침대는 잠만 자는 곳.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사실은 다른 곳에 가야 돼요. 침대에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보거나 또는 휠체어에 앉아서 식탁으로 이동해서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재활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인지가 깨어나고 이 환자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밥 먹는 시간이구나. 지금은 잠잘 때구나. 지금은 화장실 갈 때구나. 지금은 뭐 하게 될 때구나. 라는 것처럼 특히 인지손상이 있는 환자들한테 더 그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보호자분들이 귀찮더라도 본인의 그러니까 해야 할 곳, 공간에 가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거는 병원에 만약에 이렇게 공용 식탁이 있거나 공용 책상 의자가 있으면 그 책상에 따로 이렇게 식사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지만 요즘은 있는 병원도 있지만 아닌 병원도 되게 많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러면 보호자의 위치, 그러니까 어디에 해야 될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침대에 앉았으면 보호자분이 어느 정도 몸을 좀 가누린다 하면 앞에서 앉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 앉는 게 힘들다 하면 옆에서 우리가 사이드로 이렇게 환자의 등을 발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무릎으로 지지를 하고, 한 손으로는 환자를 잡고,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혹시나 앉았을 때 낙상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발이 마비가 되면 발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때는 발을 지지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발을 꾹 눌리고요. 그때 나의 발이 그 발 위를 이렇게 꼭 눌려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발을 위에 발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신발을 신고 올리시면 안 돼요. 자, 신발 벗고 올린다 생각으로 올리면 이렇게 또 좀 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멘탈이 없으신 환자분들, 그러니까 멘탈이 없다기보다는 세미코마, 코마 환자들, 스토퍼까지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병실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보호자분과 뭐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듣고 있는지 내 얘기는 아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 경험상 환자분들한테 좀 오랜 기간 세미코마였거나 스토퍼였던 환자분이 의식이 깨어났을 때 물어보면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나 기억나. 우리 마누라가 계속 나한테 와서 이야기했었어. 이런 것처럼 기억하시거든요. 그럼 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옆에서. 오늘 뭐 했고, 오늘 날씨는 어떻고, 오늘 항사가 너무 심하네. 그리고 오늘은 옆에 할아버지가 되게 웃겼어.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을 늘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편안한 말로 통해서 해주고 평소 좋아하던 음악이 있으면 음악도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평소 좋아했던 가수, 좋아했던 뭐 연예인 이런 거 있으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방송하면 그 옆에서 소리만 좀 들려줘도 돼요. 눈으로 못 본다고 해서 우리는 못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냄새 같은 거, 집에서 자주 사용했던 오랜 기간 사용했던 피존 같은 것도 들고 와서 피존 냄새도 좀 맡게 해줘도 좋고요. 뭐 우리가 아는 피톤치드 이런 것들 있죠. 좀 상쾌한 냄새를 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베개 밑에나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감각 자극이 진짜 중요합니다. 손이나 발바닥에 감각 자극을 주는 건데 내 손으로 마사지 해주는 거 말고도 다양한 감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건 아시죠? 수건 그냥 우리 이태리 타올 같은 거 수건으로 손바닥을 문질러 준다거나 발바닥도 문질러 줘도 되고 꼭꼭꼭 눌러줘도 돼요. 이것 또한 또 다르면 지압 같은 거 이용해도 되고 우리 감각은 하나의 똑같은 감각을 계속 자극하면 이것도 무뎌지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 자극, 어떤 날은 좀 차가운 감각 자극도 주고 어떤 날은 부드러운 거, 어떤 날은 빠르게, 어떤 날은 뭐 좀 뭉퉁한 거를 여러 번 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자유롭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키보드판을 이렇게 살살살 만져주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감각적인 거를 일단 지금 눈으로 보고 말하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가족을 깨우겠다. 내가 이 의식을 깨우겠다라는 목적이 크면 그런 여러 가지 감각을 주는 게 우선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환자분들이 와상이고 의식이 없고 해도 이제 기저귀를 갈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수치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기저귀를 항상 가기 전에 의식이든 없든 뭐 아빠 이제 기저귀 갈 거야 이러면서 기저귀 갈게 하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도 좀 기본적으로 좀 다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저귀 갈게 하고 다 했으면 아구 잘했네. 다리 좀 들어줘. 사실 실제로 못 들어요. 그래도 이쪽 다리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리를 하고 그래서 절대 하면서 막 한숨을 쉰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했을 때 다 듣고 있을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뭘 할 때 좀 해주지 못하지만 다리 좀 들어와 이쪽 손 좀 빼봐 이렇게 서로 의식이 없는 환자지만 서로 뭔가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환자의 의식을 깨우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보호를 하고 있는 보호자님들한테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가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사실 짬을 내서 만든 거라서 또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핵심은 이제 그러니까 침실에서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특히 침상 환자, 와상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들한테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라는 건데 첫 번째 요약을 좀 할게요. 첫 번째 의식이 없는 환자들한테도 다 듣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감각 자극을 주고 이야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행동을 하자. 두 번째는 앉을 때나 우리가 침대에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빠른 재활과 이 사람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깨우기 위해서는 계속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고 치료실 가면 그래서 틸팅 테이블에 계속 세우고 이렇게 줄에 묶어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세워야 되거든요. 세운다는 거는 두 발을 이용해서 세우는 것도 있지만 앉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거. 그리고 침대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침대에서 모든 걸 다 하게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인지 손상이 있거나 좀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침대 밖을 벗어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침대보다는 다른 곳에서 밥을 먹는 공간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고요. 침대보다는 그러니까 침대는 잠자는 공간이다. 좀 쉬는 공간의 느낌을 주시고요. 그래서 변을 보는 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 하면 무조건 변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욕실이나 화장실로 이동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24시간 또 관절 가동 범위 운동 같은 게 1시간 정도 치료사가 와서 해준다고 해서 그게 크게 지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은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자분들이 그 외에 치료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봤다가 틈틈이 남는 시간에 해주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게 급성기 때 한 2-3개월 동안 얼마나 잘 됐냐에 안 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재활병원에 갔을 때 급속도로 달라집니다. 이 회복기 병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의 재활의 속도는 이 앞에 관리가 잘 되면 훨씬 더 빨라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명심하시고 환자 보호자분들 이렇게 열심히 간호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거 있거나 또 알고 싶은 부분 있으면 댓글이나 또 DM이나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또 팀 내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